안녕하세요. 아저씨 발전연구소 심소장입니다. 오늘은 짧은 컨텐츠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수와 진보의 변화, 그리고 지역별 변화 두 가지로 준비를 했고, 쇼츠 두 개 정도 만들 거라 빨리 해서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수와 진보의 구조적 변화. 한번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네, 그림 떴네요. 네, 그림 제가 그려갖고 좀 웃기긴 하는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일반적인 이상적인 구조입니다. 양극단은 적고 중도에 일반 시민이 많은 구조. 거대 양당은 중도에 가까운 그런 부분에서 그런 걸 바라는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양극단에 있는 곳에는 뭐 우리공화당이나 정의당 뭐 이런 분들이 활동해서 이런 좀 안정감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나라의 모습입니다. 요건 이제 몇 년 전부터 나오는 건데요. 박근혜, 뭐 문재인 대통령 때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자극적인 태극기 세력이라든지 최근에 뭐 유명해지고 있는 뭐 수박이라든지 이런 극우와 극좌 관련된 이런 양극단에 있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30, 뭐 오른쪽이 30, 중도가 30 정도, 1대 1대1 이런 구조가 나옵니다. 여기서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던 정의당이나 우리공화당이 양극단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중도에서 중도를 좀 표방해야 될 대형 정당들이 극우 극좌로 이동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다음 그림 볼게요. 네, 좀 웃긴 그림인데. 자, 이제 이게 최근 구조인데 못 그리긴 했지만 보시면 양극단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면 중도에 민주당이 있어요. 네, 사실상 뭐 윤석열 대통령 등장하고 일반적인 중도 보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기가 어려웠죠. 예, 약간 중도에서 중도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은 보수를 괴멸시키셨는데 보수를 살리겠다 나왔으니 이게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지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극우에 계신 분들 어제 박근혜 지지하고 오늘 윤석열 지지하고 이런 분들 내일 이토 히로부미 오면 이토 히로부미 지지하시는 분들 이런 개돼지들 태극기 세력들은 국힘 당대표, 국힘 구성원 대부분이 이제 이런 분들이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계셨던 중도 보수 분들도 많이 극우화되셨어요. 민주당의 구조를 보면은 이제 극좌 그 끝에 있는 극좌에서부터 뭐 중도 보수까지 이 민주당에서 차지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민주당이 뭐 월등히 많다 이런 건 아니고 그 절대적인 수는 비슷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결코 좋은 건 아니죠.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극좌도 있고 중도도 있고 중도 보수까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시끄러워지고 또 이게 잘 연합이 안 됩니다. 보수는 상대적으로 이제 딱 극우화됐으니까 일렬 정도 돼갖고 조용히 따라오는 그런 특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발현이 되면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어떤 무슨 짓을 해도 지지를 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보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자기가 잘 되는 게 최우선이라서 그것만 보장해 준다면 요 상태는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구조적 진보와 보수의 구조는 이제 끝. 네. 다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구조입니다. 여기 오래전 우리나라라고 적어는 놨는데 얼마 안 됐어요. 보시면 전라도는 파랗고 경상도는 빨갛고 뭐 수도권과 충청, 강원은 약간 섞여 있는 보라색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수도권이나 강원도 쪽은 보수가 약간 높았죠. 그래서 차라리 이 그림 보시면 보수가 중도 그 진보보다는 한 20% 높은 형태로 이제 수도권 쪽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네. 이 방금 봤던 이런 구조에서 시간이 지나고 이제 보수세가 높았던 그 정부들이 많다 보니까 뭐 박정희 대통령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수도권이랑 경상도는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이 됐어요. 경부고속도로도 뚫리고 또 대구에서도 뭐 사업도 많이 이루어지고 뭐 부산도 커지고 제2의 수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라도는 발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라도가 이제 불만이 많아지고 어쨌든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전라도에서 젊은 사람들이 타지로 많이 떠나왔어요. 수도권에서 공장이 생기면 80년대, 뭐 90년대 전라도에서 많은 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또 대도시인 뭐 부산 이런 데도 많이 일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인구 비중이 많이 그쪽으로 전라도 분들이 많이 수도권과 대도시 위주로 떠나다 보니까 이 수도권의 이 보라색이 서서히 네이비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 그림 보면서 마지막 설명드릴게요. 네, 보시면 자, 처음에 어떤 그림이었습니다. 이런 색깔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돼? 이런 색깔이 됩니다. 전라도는 인구가 많이 빠져서 파란색이 많이 좀 줄었죠. 하늘색으로 바뀌었어요. 진보 50이 그대로 진보가 100에서 50이 됐습니다. 하지만 보수의 유입은 없었기 때문에 0이 되었고 수도권은 뭐 60, 40대 60이었는데 이 진보가 더 많이 밀려오다 보니까 진보의 색깔이 좀 더 강해졌어요. 네이비에 가까워졌고 그리고 경상도는 잘 이동을 하지 않다 보니까 아주 그 찐득한 이 빨간색이 강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산 같은 대도시에는 또 울산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에는 그 전라도 분들이 많이 이주를 했기 때문에 색깔이 점점 보랏빛으로 좀 바뀌어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적극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라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한데 이게 지금 모르겠어요. 일단은 현재 구성을 보면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될지는 이제 쓰레기들 있잖아요. 예, 정치인들이 얼마나 변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요걸 보면 결론은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유리하다. 네, 이상입니다. 쇼츠를 만들어야 돼서 이상 끝. 네, 아저씨 발전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